전직 대통령의 자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 전 사적 컴퓨터에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겼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생도 남에게 짐이 될 일밖에 없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 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참으로 노무현다운 유서다. 어쩜 이렇게 유서가 간결하면서도 함축될 수 있을까? 그 어떤 시인이 한평생의 역정을 단 14줄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말, 해명하고 싶은 말들이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비추어 보면 A4지 수십 장에 쓰고도 부족할 텐데. 정말 그의 유언 마지막 글처럼 오랫동안 생각하고 정리한 글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사법시험 합격, 판사, 인권 변호사, 국회의원이 되었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다. 그 모든 것이 혼자의 힘으로 이룩한 것일까? 그래서 그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라고 표현하고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그 미안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심정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앞으로 닥칠 검찰 수사가 사회 정의가 되었던 정치 보복이 되었던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을 매개로 더 많은 사람들이 당할 고통을 정치인 노무현은 모를 리 없다. 살아있는 것이 남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건강학화와 독서가 어렵고 글도 쓰기 어렵다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그리고는 슬퍼하거나 미안해하거나 누구를 원망도 하지 말며 운명으로 받아들이라 하였다. 그래서 그의 유서에는 변명이나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 참으로 할 말이 많을 텐데. 마지막으로 그는 화장한 후 집 가까운 곳에 세상에 왔다간 흔적이라도 남게 비석 하나만 세워달라고 부탁하였다. 그것도 아주 작은 비석을. 인간 노무현을 가장 잘 대변하는 문구이다. 이 글을 쓰는 나는 훌륭한 국가 원로 한 분을 잃었다는 서름에 자꾸 눈물이 난다. 그의 유서를 수없이 반복하여 읽으면서 과연 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이렇게 서럽게 눈물이 날까? 부디 하늘나라에서도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해 마음과 귀를 열어 국태민안을 빌어주소서. 전직 대통령의 자살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정의인가 정치보복인가? 전직 대통령의 자살을 두고 말이 많다. 대체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질책하는 분위기다. 외신은 한국의 낡은 정치가, 빛은 비극이라고도 전한다. 검찰 수사를 놓고 보면 다소 무리한 부문은 있다. 문제가 된 600만 불은 이전 대통령의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그런 인지상정의 형평성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에서도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죄는 죄다. 아니라고 하면 밝혀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이고 죄값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는 검찰을 탓할 수 없다. 다만 검찰이 정치적 독립이라는 진정성을 갖고 했는가가 관건일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은 사회정의와 정치보복의 여당 꽃놀이패인 동시에 정치인 노무현의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부정부패와 비리는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건강한 사회 정의의 과정이자 표본이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의 말로가 비참한 것이 과연 낡은 한국 정치를 대변하는 것인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자식들을 감옥에 보냈는가? 그리고 그 나라 대통령과 측근들이 정말 깨끗해서 사례가 적은 것인가? 비록 전직 대통령의 말로가 비참한 것이 안타깝지만 사회정의를 실천해가는 건강한 과정으로 나는 해석하고 싶다. 전직 대통령을 단죄하고 감옥에 보내는 경우가 반복되어 부끄러운 일이지만 역설적으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단죄할 수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아닐까? 2. 정치인 노무현의 자업자득이자 정치보복이 된 여당의 꽃놀이패다. 정치인 노무현은 대통령직을 그만두면서 고향인 봉하마을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다. 한나라의 국가원 수만이 알 수 있는 막대한 정보를 가지고 갔다.
그리고 2008년 9월 18일 민주주의 2.0이라는 토론 웹사이트를 오픈하였다. 이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야당으로서는 엄청난 무기이자 인터넷에 강한 노 대통령과 노 사모의 힘이다. 반면 집권 여당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자 장애물이다. 그리고 인터넷에 검찰의 수사에 반박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오히려 검찰의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 강도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어쩌면 조용히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았다면 지금같이 검찰이 집요하게 측근의 비리와 사생활을 파헤치며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또한 전직 대통령들의 비리에 비하면 정말 청렴하였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것이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공로를 감안하여 조금 더 관대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었고, 설사 감옥에 가더라도 특사 형태로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 노무현은 그러지를 못했다. 그의 성격대로 직설적으로 검찰 수사에 하려 했고, 또한 향후 정치판을 흔들 수 있는 그가 의도하였건 아니하였건 간의 지뢰, 밭을 만든 것이 결국 오늘의 화근이 아닐까 생각한다. 참으로 집권 여당으로서는 꽃놀이패가 아닐 수 없다. 당초 약간의 의도적 견제로서 방면차 카드를 활용했는데 정치인 노무현 스스로 이를 확대 재생산하여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재직 시 검찰과의 악연도 그 근저에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집권 여당으로서는 10을 얻고자 했는데 100을 얻은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 주는 메시지는, 다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배경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심한 압박감, 도덕성 상실에 따른 자괴감, 그리고 그의 자존심이 이번 자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태도에 대한 지적과 질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자존심 강한 한 인간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검찰과 언론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한다.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면 그 자살이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잘 아는 그가 자살을 선택한 배경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아닌 도덕성 상실에 따른 자괴감과 인간에 대한 배심감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의 이러한 생각은 비교적 복선이 없고 직설적이며 솔직한 성격의 인간 노무현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정말 몰랐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가족사까지 전혀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의아합니다만, 즉 가장 도덕성을 앞세우며 정권 유지의 무기로 활용했던, 그가 검찰 수사 결과 가장 신뢰하고 믿었던 측근들의 비리가 폭로되고, 그리고 반평생을 함께해온 부인과 그리고 아들, 딸마저 그의 믿음에 배신한 행위가 뒤늦게 밝혀지자 더 이상 버틸 이유도 명분도 잃어버린 것이다. 또한 박연차 회장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솔직한 사실관계를 말하려 해도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변명의 빌미가 되어 파렴치범과 비겁자로 몰리는 상황이 되자 자살 이외에는 그 결백을 주장할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었을까? 유서에는 없지만 그의 자살이 주는 메시지는 결벽이 아닌 사회의 도덕성 회복이다. 수천억 원을 해먹고도 아직도 숨바꼭질하는 인간들아,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길.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이다. 자살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특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살은 그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최근 연예인의 자살과 자살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의 집단 자살이 신문지상을 장식하면서 생명경시와 삶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마당에 전직 대통령마저 마지막 삶의 선택을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였으니 통제라. 금주의 추천글. 그래도 살아야 한다. 사가지 없는 것들이 판을 쳐도, 억울한 누명의 피를 토해도 우리는 이 땅을 부여잡고 살아야 한다. 고귀한 꿈이 유치하기 짝이 없게 되어도, 대책 없이 사고치는 연놈들이 활개를 쳐도 우리는 어금니를 깨물고 살아내야 한다. 자존심을 것에 당해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도, 졸지에 얻어터져 망가진 바보가 되어도 우리는 길을 쓰고 살아 이겨야 한다. 만신창이로 흩어져 쏟아지는 나머지 행복을 주워 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남은 인생을 승리해야 한다. 기필코 살아내야 한다. 그 이유는 살아있는 자만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소천.